내용들, 보험료, 또 연금, 펀드, 과연 내가 맞게 굴려가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800-5881 방송 나가는 동안 연결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세요.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또 재무 전문가들을 모셔보도록 하지요. 키움에셋 플래너의 천강욱 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김은혜 팀장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김은혜 팀장님은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재무 고민들 그 솔루션 속 시원하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사연을 넣어주셨는지 저희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고민을 먼저 보시죠. 자, 노후 관련된 또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40대 주부님이신데요. 이제 자녀분들은 다 이제 성장은 한 상태세요. 학생도 물론 포함이 돼 있긴 한데 학비 때문에 빚이 조금 있으신 상태입니다. 지금 빚 금액도 적지가 않은 상태시고요.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계신데 가입된 상품만으로 노후 자금 충분할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지를 문의 주셨어요. 자, 상품군들 나오고 있습니다. 4인 가족 실비 보험이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교보생명의 CI 보험이 13만 원대, 연금 보험이 7만 원, 이미 10년 이상 납입을 하셨대요. 또 변액연금은 50만 원짜리를 또 가지고 계시고요. 납입 완료된 질병보험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눈에 띄는 건 이제 5년 만기인 치매보험인데요. 저희가 익히 봤었던 보험과는 약간 금액이 좀 다르죠. 40만 원, 또 저축보험으로 100만 원 정도를 6개월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자, 어떤 진단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CI 보험으로 16만 원, 적지 않은 기간을 납입하셨고요. 12대 질병보험으로 또 치매보험으로 각각 보험을 가입하신 상태로 내용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뭐 연금 문의를 또 주셨기 때문에 연금, 이 저축성 상품을 저희가 좀 나눠서 각각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센터장님, 우리 시청자님 보장성 보험이요. 지금 눈에 띄는 게 뭐 연금 이런 거 빼더라도 치매 보험이 수십만 원대 이런 구성이 좀 돼 있어요. 잘 가입이 되신 상태라 보세요. 네, 일단 몇 가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되셨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한데요. 주신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예. 일단 현재 그 적정 보험료가 구성이 잘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충 봐도 현재 그 월 보장성 보험료로 나가고 계신 게 한 120만 원 정도는 되시는 것 같거든요. 가족 전체 전체적으로? 실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두 분 계신데 자녀들 보장성 보험까지 감안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월 소득의 5%에서 10% 이내에서 보장성 보험을 구성하는 것을 적정 보험료라고 보고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시게 되면 생애 필요한 목적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예. 적은 금액이면 실제로 저축을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했던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내 자산을 깨서 치료비로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비로 보는 것이 적절한데 이 가정은 지금 보니까 120만 원 정도 최소 보험료를 내신다라고 할 때에 현재 소득이 최소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2,400 정도 선인 가정인 것 같아요. 5에서 10%를 따져봤을 그렇죠. 때는요. 예, 예. 그러니까 적정 월 소득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면 6% 정도가 되니까 과연 그 정도 소득이 있는 가정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보험료가 약간 과다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들을 하나씩 조금 보면 네. 그 CI 보험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신데 13만 8천 원 지금 내고 계시거든요. 교보생명에. 현재 뭐 그 남편분과 같은 시점에 가입하셨다면 한 10년 정도 지금 이상 내신 상황이고요. 여러 번 우리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CI 보험이 원래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긴 합니다만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의료적인 이런 뭐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에 진단금 받을 가능성이 점점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 가입하신 시점에는 갑상샘암이 진단금으로 지급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갑상샘 종양 크기가 2cm 이상만 되면은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상황인데 예. 사실 지금은 갑상샘 암도 2cm씩이나 종양을 키워낸 상태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기 발견이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전체 가입하신 보험들을 보면 실제 다른 뭐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치매는 있지만. 내용만 주신 것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 가시게 되면 진짜 보험료 열심히 내시고 나중에 그 실제로 3대 질환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하나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이런 중대한 질병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저희가 가입하신 따로 상담을 주시겠지만요. 예, 맞습니다. 물론 특약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예.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보생명의 12대 질병 이런 형태의 상품이 예전에 이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던 상품인데, 이건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사망보장에 대한 기능은 없지만 정해진 기간까지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보장은 잘 가지고 있는 입원비나 수술비도 들어가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또 납입 완료가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잘 보장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이제 치매 보험이죠. 40만 원이에요. 제가 이 일하면서 처음 본 보험료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치매 보험료로 내시고 어떻게 이렇게 있는 설계를 가정은 이제 하셨을까요? 처음 봤는데 예. 보니까 아마 이제 히스토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정이 현재 이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간을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내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 기간 내에 납입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다 끝내겠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결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차라리 나았을까요? 네네. 이게 일단 이제 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냐면 40만 원씩 5년 동안 내면은 총 내시는 납입보험료가 2,400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월 10만 원씩 20년 동안 내는 것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는 같은 금액을 내는데 너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보험료를 내시고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보장 기간이 남아있게 된다면 이건 사실은 보험회사에다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혜택을 주고 있는 보험회사 이익을 주는 뭐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웬만한다면 좀 짧게 이렇게 오래 내는 게 좋아요. 예, 맞습니다. 보장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보장 기간까지 가능하면 좀 길게 내시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잡아당겨서 보험료를 내시지 않고 실제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물가 상승률 4% 적용하게 되면 18년 후에 내가 보험료를 뭐 20만 원을 낸다 하면 지금 현재 가치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내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미리 다 내버리면 만약에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납입 면제에 대한 조건도 있게 되는데 보험료를 일찍 다 내버리고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료 다 냈으니까 혜택이 없잖아요. 아닌 거죠. 근데 만약 20년 납이나 30년 납으로 내시게 된다면 납입하는 기간 중에 15년 내시고 만약에 그 치매에 걸려서 납입 면제를 받으시게 되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내실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되는 거죠. 네네. 또한 계속 적게 내시게 되면 지금 안 내고 남아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도 따로 저축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더 불이할 수가 그러니까 자산을 불려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회 비용까지 상실하기 때문에 이 치매 보험은 가능하면 좀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조금 더 길게 납입 기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만 원씩 내시고 나머지 30만 원은 CMA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축을 따로 별도로 하시게 되면 현금도 생기고 현금 흐름 예비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납입 면제 상황이 발생되면 그 과정도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바꾸시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상품이 2개예요, 시청자님.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일단 CI 보험. 뭐 조건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갈수록 이제 진단금을 질병에 걸리셨을 때 이제 챙겨가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보장을 더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답을 주셨고요. 자, 치매보험 결과적으로 2,400만 원 내는 건 똑같은데 시청자님들 이것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기왕이라면 조금씩 긴 시간으로 납입하시는 게 소비자 쪽에선 더 나을 수 있다. 아니면 뭐 보험사에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치매보험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그 내용들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형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자, 노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때문에 본인이 또 연금 상품도 이렇게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가시는 건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가 좀 나을까요?
네, 지금 의뢰하신 시청자님께서는 네. 은퇴 준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은퇴를 점검하시기는 시점에서 과연 언제 예상하는 은퇴 나이는 언제이신지, 그리고 실제로 은퇴를 하셨을 경우에 부부가 생활비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보통 대부분 현재로서 서울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부 은퇴 자금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랬을 때 물가나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라도 한 7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7억이요. 그러시다면 사실상 이 시청자분께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십니다. 사실 이 시청자분 같으신 경우에는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거든요. 7만 원이에요. 네네. 예.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납입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10년 전에는 이 상품이 확정금리 상품인지 아니면 공시이율 상품이신지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적용하실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확정연금 상품이시라면 확정 이율 상품이시라면 예전에 한 10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 이율이나 그때 적용되셨던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단 금리 매력이 더 좋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이 만약에 공시이율 상품이시라면 공시이율 같은 경우에는 시중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는 상품이시거든요. 현재는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품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은 네네. 공시이율로요. 고객님이 처음 가입하셨을 때 예상하셨던 연금 금액보다 많이 낮아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 상품이 확정이율 상품이신지 아니면 네네. 공시이율 상품이신지에 따라서 향후의 방향이 정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가입하신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7만 원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한 15년 된다 하더라도 향후 은퇴 이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연금으로 받기에는 사실 적은 재원이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셨을 것 같고요. 그 보완책으로 아마 교보생명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셨던 것 같으세요. 네, 이건 50만 원씩 불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변액연금을 가입하셨던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셨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납입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어 있으시다고 하시다면은 현재로서 이 변액연금 자체로 추가 납입을 더 하셔서 연금 금액을 더욱더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하지만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적립기간과 거치기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하고자 하실 때는 적립기간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변액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이 상품이 정확하게 자녀 적립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자녀 적립기간 동안에 목표하시고자 하시는 은퇴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금 보험을 7만 원짜리, 일단 금액 자체가 10년 이상 넣으셨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어떤 노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에요. 무엇보다도 확정금리였는지 아니면 공시 이율 상품인지를 우리 시청자님 또 자세하게 저희가 좀 상담을 하겠고요. 이와 함께 지금 변액연금은 납입 기간, 이 어떤 기간에 따라서, 적립 기간에 따라서 추가 납입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또 달라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얼마 정도를 어떻게 넣고 계셨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보험이요, 100만 원, 가장 큰 금액을 지금 여기에 좀 올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축보험은 어떻게 좀 괜찮은 상품으로 보세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예. 고객님께서 중기 자금 활용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면 사실상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 수수료율을 많이 떼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급하게 사용하실 때 본인이 내신 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적립금액과 수익률을 생각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은 상품일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상품으로서는 오히려 중위험이나 중수익의 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정확하게 수익률과 적립금액을 따져보신 다음에 그 나머지 여유 자금은 지금 현재 나이가 50대이신 만큼 연금으로 더 집중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긴 시간을 보고 돈을 모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기 네. 때문에
반면에 저축보험은 사실 초기 사업비도 부담이고 약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큰 메리트는 없다. 네. 때문에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뭐 대출도 있으시고 이런 와중에도 100만 원씩을 다달이 넣으셨는데 다른 어떤 뭐 연금이나 이런 상품으로 한번 가보자.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남편분께서도 CI를 비롯해서 역시나 또 치매보험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좀 우리 시청자님과 비슷한 해결책을 주실까요? 네네. 가입하신 보험 내용 보니까 예. 그 부인 되신 분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보면서 참 이 가시고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게 가시고기인데 결국 남편분은 이제 보장성 보험 몇 개 가지고 계시지만 남편분 명의로 돼 있는 지금 은퇴 자금 전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안타까움이 네. 있는데 일단은 현재 보니까 지금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혈압이 있으신 상태에서 실비보험 가입하셨으면 이 보험 보장 내용 자체가 아마 상해 입원 의료비하고 상해 통원 의료비 쪽만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보장에서 꼭 필요한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 아예 그 제외돼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실손보험 중에는 이제 몇 주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었지만 전화 심사만으로도 현재 혈압 관리를 잘 하고 계시면 가입이 가능하신 그런 실손보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일 때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그 가입 조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네,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혈압 네. 관리만 잘 하고 계시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손해보험을 한번 그 손해보험사를 노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 현재 내고 계신 CI 보험료 한 16만 원 정도 가지고 보장 범위도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고 네. 또 보장 가능성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대 질병은 뭐 잘 가입하신 것 같고요. 치매보험은요? 네, 치매보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맥락에서 납입 기간을 조금 길게 하시고 보장 내용을 똑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과 비슷하게 CI나 치매는 약간 손을 댈 필요가 있다. 무려 치매보험만 지금 부부가 75만 원을 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노후 자금에 대한 여력을 더 키우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민이 노후도 노후시지만 사실 대출이 적지가 않으세요.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또 비용이 소모된 것 같은데 대출 포함해서 지금 이 가정의 어떤 그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 게 유리하다 보세요? 네, 지금은 현재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퇴 시점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억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일 경우가 높은데요. 매매를 통해서 상환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러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가져가실 것인지 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자만 갖고 향후에 원금을 갚아가실 것인지에 따라서 월 상환 금액이나 자금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은퇴 자금 마련 계획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지금 대출 규모가 적지가 않죠.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일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솔직히 뭐 대출 당연히 갚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솔루션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키움 에셋 플래너 재무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립니다. 그때 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 고민을 해결해 봤는데 자,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다음 내용 바로 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와 6살 아들 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암보험만 가입한 상태인데요. 최근 손해보험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만기 시 납입보험료 대부분을 환급받는 상품과 절반 정도의 보험료로 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 두 가지를 제안받았는데요.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6살 아들은 2009년 7월에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실비만 있는데요. 얼마 전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던져 그 집 LCD TV 모니터를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가입한 보험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 필요한 보험은 어떤 건가요?
네, 자녀 보험을 이제 가입해 주려고 하시는데 최근에 어떤 일상 사고도 좀 있었네요. 적지 않은 비용이 나왔을 텐데 보험 처리가 안 됐다는 점을 다소 아쉬워하셨고요. 이제 문제는 정말 순수하게 보장성 보험료로 다 돈이 없어지는 보험을 가느냐 아니면 요즘 많이들 선전하잖아요. 환급이 된다. 만기 시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되돌려받는다. 이런 또 선전을 많이 하는데 소멸이냐 환급이냐 이런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게 더 소비자한테 나은 걸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은 매해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마다 다시 가입하시고 혹시나 그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30년 동안 보유하면 30년 동안 계속 자동차 보험료 내시죠. 네네. 그러면서 보험금 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한간 미물인 자동차를 볼 때도 그런데 이 자동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에 이렇게 기꺼이 비용으로 지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네.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새롭게 보험 상품을 갈아타거나 제대로 보장을 받으시면서 해지를 하실 때에 환급금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주객 전도가 아니라 주차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낮추면서 차라리 모두 비용으로 그냥 써버리는 소멸되는 선택이 낫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틀림없이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그럴까요?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지금 환급형 대 소멸성 대 저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급형으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낼 때와 그리고 소멸성 10만 원과 저축성 10만 원 묶어서 낼 때를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월 20만 원씩을 30년 동안 내시면 총 납입한 금액이 7,200만 원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30년을 더 보장받아서 6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신다라고 하고 20만 원씩 내는 조건이 나중에 만기 때에 해지환급금을 거의 대부분 원금만큼 다 돌려받는 조건. 그래서 7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이런 조건들을 일반적으로 선호하신다는 거죠. 듣기에는 보장도 왠지 받고, 더 유리해 보이고. 예, 보장도 받고 나중에 돈도 거의 돌려받으니까. 아.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순수하게 소멸성으로 보장을 받고 하나도 받지 못하는 나중에 환급금 못 받는 이런 네네. 조건으로 10만 원씩을 내시게 되면 원금은 반밖에 들어가지 않고 같은 보장 내용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은 없죠. 대신에 매달 10만 원씩 저축되는 금액, 남는 금액을 가지고 별도의 순수한 저축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네. 특히 시중에 이건 장기 상품이니까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던 변행 유니버셜 상품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현재 시장 수익률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은 7% 연한산 수익률로 만약 계산하면 추가 납입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더라도 30년 내시고 30년 거치하신 이후에 무려 4억 4,078만 원이라는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나요? 예. 보장과 저축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시게 되면 네네. 그냥 해지환급금을 최대한 받겠다는 목적으로 넣으신 것보다 오히려 6배 이상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아직까지도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좀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낸 돈을 돌려받는다라고 해서 환급형을 덜썩 선택하실 게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키움에세 플래너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 상품 가입 앞두고 계신 분들도 꼭 한번 전화 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생명보험에 실비만 있는데 아이가 이제 사고를 내서 비용이 나갔다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 상품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시청자분님 같은 경우에는 예. 자녀분이 생명보험사의 실비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연하게 피해를 끼치는 보상 부분에서 보상 부분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에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없기 때문이죠. 네네. 따라서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시고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나 자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TV를 깨트리는 경우나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하여서 배상 책임이 일어나는 상황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손해보험사로.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러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미혼 자녀 그다음에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까지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가족분이 한 분이라도 만일 이 책임 관련 보상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자녀분이 약간 사고를 냈어도 보상이 되는 경우인데 아쉽게 일단 그 경우가 아니셨던 것 같고요. 게다가 생명보험사의 실비로 가셨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좀 못 받으신 게 아닌가. 손해보험사를 택하셨을 경우엔 또 가능하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 계속해서 전화 넣어주십시오. 1800-5881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또 알찬 내용 많이 들어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